자, 제 얼굴이 잘 나옵니까? 네. 최성의 특종 뉴스룸은 오늘은 목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목요일 저녁 9시냐고요? 네. 최성의 특종 뉴스룸은 우리 고양시에 대한민국의 특종 뉴스가 있을 때 제가 해석도 해드리고 또 저의 입장도 밝히고 또 때로는 우리 패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최성의 페이스북 1인 라이브 공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성 시장인 제가 직접 특종 뉴스를 양산하고 만들었을 때는 이 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또 제가 제공한 특정 뉴스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최종복님, 서인영님, 또 송기섭님, 곽승선님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최성의 특종 뉴스룸에서 소개할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두 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소장에 명기된 죄목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9시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10시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11시에는 우원식 원내대표님을 뵙고 12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고소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연대하고 민주당과 함께 또 피해 31개 지자체장과 연대할 것인가를 긴밀히 의논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 고소한 고소장인데요. 페이지는 26페이지에 해당되지만 여기에 증거 자료만 무려 32건의 증거 자료라서 작은 사과박스 하나의 분량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저의 고소장과 함께 여기 보이는 이 사과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른 아침 9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방송사에서 나와서 취재하고 또 그 고소장의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조진현님 또 이인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닦고 하겠습니다. 아주 좀 심한 감기를 걸렸는데 이번에 이 고소장 준비하다 보니까 추석 마지막 2, 3일 또 최근에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더 아주 힘드네요. 그랬고 또 너무도 많은 뭐 JTBC, MBC, KBS, SBS 모든 방송사, 언론사가 와서 취재 열기를 다했고요. 또 국회 가서는 이렇게 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현수님 적폐청산의 큰 길에 앞장서는 최성 시장을 응원합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는 이 우원식 원내대표님 만나서 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차원에서 야 31개 지자체장과의 원탁회의를 빨리 만들어 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자체장도 함께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는 박원순 시장님 뵙고 저에게 이 지금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여러 가지 죄목 중에 하나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했다는 이런 죄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친북 좌파 인사고 저도 친북 좌파 인사로 절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말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공동 대응을 논의를 했습니다. 박 국장님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보니까 더 탄탄해 보여요. 그런데 탄탄하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예, 또 한현수님 내 댓글을 읽어주셨다. 화이팅입니다. 예, 아무튼 아직은 익숙치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이 주요 언론사에서 많은 이런 이 방송 언론이 나와서 주변에서는 제가 시장 재임 7년 동안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의 특정 뉴스를 국민들께 제공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갔을 때 여러 이 검찰청 또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했던 질문 무엇일까요? 또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했을 때 또 기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 그리고 정말 사상 유례없는 많은 댓글과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질문들의 요지는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민님 꼭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렇게 되고요. 네, 또 곽승선님 아무튼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꼭 중간에 멈추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관용이 시사자키 정관용 앵커와 인터뷰도 했고 또 계속 이어지는 인터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왜 고양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느냐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고요. 또 국정원에서 제작하고 또 작성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문건에 과연 최성 시장의 죄목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종북행보를 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냐? 박원순 시장하고 친한 게 왜 죄가 되고 사찰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이런 정치 사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나 자료는 있느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야당 자치단체장하고도 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나왔느냐?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님이나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박옥자님 민주주의의 좋은 차분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 이명박 원세훈 두 전직 대통령과 전직 원장의 고발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다루셨습니다. 막스 신님은 미국에서도 응원한다는 이런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여기저기 댓글에 나온 내용들은
뭐 제일 제가 재밌게 들은 내용은 댓글은 쥐 잡는 데는 역시 고양이인가 하는 내용이 정말 너무도 재밌기도 했고 또 제가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됐고요. 또 누구 말고 최성 이분이 경기도지사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지자체선거에서는 고양시장 하시려나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국회 출입 기자는 저에게 뭐 경기도지사 출마하고 연관이 있느냐 해서 전혀 무관하다. 적폐청산을 하고 이런 초헌법적인 국정농단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고소고발하는데 여기에 특정 정치인의 어떤 미래나 정치적 계산이 가는 것은 그건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난 9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입니다. 아니 사찰은 뭐고 제압은 뭡니까? 박창건님 다수를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소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이런 링컨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와대도 있었고 또 청와대 있을 때는 제가 소관하는 관장하는 부서가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문건 내용, 기술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약 이런 문구는 국정원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데모할 때 진압, 제약 이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정치 사찰의 대상에 그 중심에 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하는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이런 국정농단 행위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현수님 뒤쪽에 쥐박이산이니 정말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경 쓰여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시고요. 정기라님도 참여하셨는데 우리 정기라님 제가 존경하는 과거 MBC 피의연합 회장님이시고 그런데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고소장에 명시한 죄목은 바로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이번에 MB판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에 봉사해야 될 국가기관이 그것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대북 안보, 국가안보에 선봉에 서야 될 국정원이 특정 권력에 봉사한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능가하는 MB판 국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문건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를 단정하는 겁니다. 하필 승준님, 하필 승준씨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신데 네 아주 명박을 주어라 뭔 뜻인지 좀 아재 개그를 하셨고요. 네 진짜 쥐를 잡아라. 네 이건 인용하기가 좀 그렇고요.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스트라우스 미숙
네, 우리 한국 분이신데 독일 이름하고 같이 했는데 여기서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왜 박근혜 이 문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능가하느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아니 참 흥분하니까 네, 이름도 잘못 나오네요.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었던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겁니다. 사적 개인인 최순실 씨가. 그런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국가안보의 최첨단에 있는 국정원이 국민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또 감사원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또 재경부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 외에 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압박을 가하면서 자치단체장을 제압시켜버려라. 이거는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말 헌정 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 기자님, 네, 이제 1차 시험방송 때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하셨었는데 2차, 3차, 그리고 오늘 방송 때는 제일 열렬한 팬이 되셨는데 어떤 임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국정원이 앞장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단체장을 사찰하고 또 제거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 자유한국당의 전직인 새누리당 조직을 통해서 시의회를 내서 공격하고 건전 언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또 유사 정치조직 시민단체를 만들어 갖고 압박을 가하고 이런 공작 정치가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말로 심대한 국정농단 사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내용을 고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청와대에 있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이 됐는데 야당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니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의향이 있으면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고 환경단체는 환경파괴적이라고 해서 이런 거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제가 7년 전에 시장이 됐을 때 제 기억에 1호 사인으로 이런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럼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 최성 시장 수백억의 국비, 낭비 등등 그리고 뭐 댓글이 막 공세가 오고 그 뒤로부터 새누리당 시의원 시정 질의를 통해서 공세를 하고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부터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금을 몇백억씩 줄인다고 하고 감사원에서는 감사가 시작되고 야 이거 뭔가 이거 너무도 당연한 4대강 박서정님 이야기처럼 4대강 연계사업 하는 정말 잘한 일이고 또 국가 반역죄처럼 소금이씨 이런 이 국가 반역죄에 준하는 이런 의혹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실이라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 문건을 보고 고양시에 있었던 그 사례들이 그대로 파노라마처럼 어쩌면 그렇게 맞춤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의 이런 정치적 탄압을 꼭 이 문제 제기를 해야지
박근혜 정부 지날 때까지 제가 10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이 문건이 발표돼서 제가 곧바로 기자실 가서 조만간 고발하겠다 하고 오늘 드디어 고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발을 하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했던 그 사안과 동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은 부시장을 내보냈는데 저는 제가 직접 고소인 조사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박스 분량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낱낱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고양시에서 저질러졌던 여러 가지 사찰과 제압과 관련된 의혹을 문제제기할 거고 철저한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 혹은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댓글들을 조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미 씨 꼭 구속시켜야 됩니다. 오현영님, 고향시민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달했고요. 또 승유임 씨, 네, 읽으려니까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한상진님, 네, 어떤 다른 정치인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또 네, 승유임님, 울보시장에는 이제는 대빵시장님, 네, 뭐 대빵이라는 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왜 이번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 대한 명예 실추 문제도 고소장에 넣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이용해서 이명박 정권에서 보수단체를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의 멘토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으실 때 저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부님, 창릉천까지 한강물을 올렸으면 지금쯤 고향재정 거덜났을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던 4대강 사업은 창릉천에 4대강처럼 한강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그것을 인공 하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그것은 생태 친환경 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는 전 세계에 있는 전직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또 뭐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추천했고 5번, 10번 후보로만 돼서 아마 세계 최장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머물렀던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전쟁에서 평화로 구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받은 내용을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서 보수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평화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서는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무근이길 바랍니다. 설마 이랬겠습니까? 그러나 제 기억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서거하셨을 때 거기에 여기저기 나와 있는 기고문들을 보면 정말 끔찍한 모욕적인, 모독적인 근거 없는 사실들이 너무 난무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면
명명백백히 진실이 언급될 겁니다. 또 하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악성 댓글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전후로 받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난 댓글, 음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내용도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지금 쟁점이 또 제가 고소를 하고 하자 몇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정치 보복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권에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단호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기초에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용서해도 될 사소한 죄에 대해서 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끌어안고 함께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이런 정치 관여, 직권 남용을 남발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시키고 풀뿌리 자치의 근간을 흔들면서 질식시키는 이런 탈법적, 초법적 국정농단, 시정농단이 만약에 용인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요, 풀뿌리 자치가 질식되는 겁니다. 네, 박서정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성함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했고요. 네, 또 박옥자님, 네, 아무튼 뭐 오늘은 방송 사고 없이 잘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아주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겨울 광화문 촛불광장에 15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적폐가 뭔가요?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의 국정농단,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내용 아닙니까? 왜 발생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정권의 그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군사정권이 가능했나요? 일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독재 세력의 중심이 돼서 해방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있었던 적폐 청산은 결코 정치보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살리는 그런 길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롭고 정말 사람다운 그런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원 아류대 과거에 국정원의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아류들이 댓글을 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부에서는 조직적인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만은 뭐 좋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뭐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 또 여러 댓글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실의 규명, 그리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 길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는 길이라는 이런 공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 사찰 사례가 터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네, 다음은 박원순 우리 서울시장님 만나고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장 되시기 전에 희망제작소 계실 때 거기에 상임이사셨고, 제가 본 시민운동가 중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제기해서 제가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셨던 박원순 이사님을 시장이 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으로 모셨다가 많지도 않는 2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드리면서 고양시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 용역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오늘 이 책자가 2천만 원 용역을 주었을 때 희망제작소에서 만든 내용인데요. 고양시에서 과거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고양시에서 했던 수천만 원, 수억짜리 용역보다 이 2천만 원짜리가 정말 이윤정님, 대구에서도 최성 시장님 같은 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구의 권영진 시장님 잘하지 않으세요? 당은 다르지만 제 대학교 선배세요. 가까운. 예, 잘 이렇게 하시도록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당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또 개혁적인 그런 진정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 2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을 주고 이 고양시 발전 이런 방안 등을 협의했는데, 이게 왜 국정원의 사찰 대상인가요? 이게 무슨 친북 좌파하고 무슨 상관 있나요?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박원순 시장님을 이제 어제 밤늦게 뵙자고 했더니 오늘 뭐 너무도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걸, 최성 시장이 하는 이런 의미로운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보자 해서 12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무튼 자기 때문에 전화 또는 염태영 수원시장님, 또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런 분들이 다 자구와 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런 뭐 탄압 내지는 사찰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자 하면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적폐청산위원회가 저를 포함한 야당 자치단체장하고도 빨리 원탁회의를 하자. 그리고 이명박 정권 안에서 있었던 정치 사찰, 이런 시정농단, 또 지역 토 세력의 이런 아주 용이 주도한 이런 탈법적인 불법적인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고발 실태를 조사해서 공동 대응하자라고 했더니 아주 흔쾌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또 어제 저녁에 31개 자치단체장, 야권 자치단체장 시장님들께 공동 대응을 위한 제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뭐 박원순 시장님은 오케이 하셨고,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오케이 하셨고, 또 적폐청산 위원장님도 문자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성남의 우리 이재명 시장님, 또 수원의 염태영 시장님 포함해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안산의 재종길 시장님은 어제 통화했더니 본인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받은 사례가, 탄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함께 공동
대응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민주당과의 공조, 또 31개 자치단체장과의 연대, 그리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던 여러가지 이런 사찰의 내용들을 공동 조사하고 법률 대응하고, 나아가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던 여러가지 이 적폐들, 이런 부분들을 수집해서 이 박근혜 정권 하에 어떤 야당 탄압의 실태들도 추가적인 고발을 할 계획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도 뒤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 게, 네, 오늘 또 제 주제에 문제의식가 맞는 것 같아서, 네, 정인했습니다. 포함을 했습니다. 잠깐 댓글들을 좀 소개 올리면, 이재선님, 새 시대는 지난 과오를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친일 청산하지 못해서 해방 이후에, 잠깐만요, 제 모니터가 잠깐 저기에서 네, 모니터가 좀 잘 안 보여서요. 화면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당연히 이 적폐는 청산하고, 그러나 협치의 대상과는 적극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동안 어떤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고양시장이 어떤 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느냐라는 이야기에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은 이명박 정권, 네, 조금 이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댓글 소개를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공성자님, 제가 항상 공자님이라고 하는 우리 절친 패친이신데, 거의 시인 수준이신데 화면에 잘 나온다고, 화면 너무 잘 나온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네, 박서정님, 비대가 필요 없이 뒤가 깨끗한 최성시장님, 네, 뭐 좀 표현이, 박서정님 여성분이신데 좀 너무 네, 리얼한 표현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어떤 이런 정말 탄압을 받았느냐,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해야 될 사업들을 추진 안 했더니 댓글, 정치적 공세 등등 이어졌고요. 또 뒤이어서 이 감사원의 감사들, 또 경찰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뒤지고 압력 넣고 등등, 네. 그리고는 그것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이런 이유가 박근혜 정권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더 심화되고 노골화되고 탈법화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의 시의원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계속 시위에서 제기하고, 그걸 또 기사화하고, 또 기사화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이상한 이름의 단체가 시민단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서 찾아봤더니 딱 한 줌의 세력이에요.
정점에 누가 있고 그 밑에 이 정점을 향해서 누구라는 이런 특정 정치 세력이 5명에서 10명이 모여서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앞에다가는 프랜카드로 수백억 뭐 특혜 의혹 논란 누구는 사퇴하라. 네. 온 고양시에 도배를 하고 그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내내 있었던 겁니다. 고발 고소해봐야 무혐의. 네, 다행히도 양심적인 재판관이 있어. 제가 그때 눈물로 호소했어요. 재판관님 정말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현역 시의원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최성을 고발한다는 책을 내고 이렇게 하니 정말 시정 못 펼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재판관이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여성 시의원을,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다른 유사단체 만들어지고 비슷한 사람이 다시 모이고 또 시정질의 누가 하고 비슷한 언론에서 또 악의적으로 받고 네 정말 7년 동안 이 모든 자료를 법정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녹취록까지를 포함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법률 자문관들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요. 어떤 추가적인 고발, 실상 공개해서 반드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적폐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수님, 저들의 치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하고 재선시장 아닙니까? 또 제가 중도적이고 개혁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제가 정말 치 떨리는 7년을 보냈다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이럴 때 힘없고 백없고 아무런 하소연이 없는 이 땅의 서민들, 민초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분노가 지난 겨울 광화문의 촛불을 불태운 겁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박옥자님,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시장님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하는데요. 100분의 1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다 법정에서 하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하겠습니다. 공선장님 말씀처럼 바른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차분히 다른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 겨울 광화문 그리고 전국 곳곳의 촛불광장을 한번 상기해봅시다. 중고등학생들이 프랜카드를 들고 이것도 나라냐 라고 하면서 정말 창피한 대통령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프랜카드를 들고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고 내가 뭔가 헌신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분노하고 나오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불법적인 정치 자금,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은, 대통령은 퇴출하자. 그리고 범법자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이 정말 촛불처럼 활활 타서 다시 부활해서 진정으로 민심과 민생을 챙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반도는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경제 위기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의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이 정권하에서의 핵심적인 국정농단 세력들이 외쳤던 주장과 너무도 유사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사람들이 지쳐합니다. 이제 개혁 그만하고 적폐 그만하고 적당히 가자. 그렇게 되면 일제 청산 없이 해방을 맞이했고 권위주의 정권의 청산 없이 민주주의 정권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나왔습니다. 최대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해서 국민의당도 또 정의당도 합리적인 세력들, 진정으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세력이면 협치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씨 아류에 이명박 정권하에 이런 국정농단을 옹호하고 용인하고 초법적인 발상과 행태를 보이는 그런 적폐 세력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산의 한 길이 바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적폐를 정치 보복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 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가 부르면, 검찰이 부르면, 국민이 부르면 당당히 나가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한데 뭐 괜히 숨어서 측근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소금이 씨, 정말 미래를 반드시 청산해야 간다, 청산하고 가야 된다 말씀 감사드리고, 오연영님 소통하는 방송 너무 좋다고 하셨고, 박원숙님 시장님의 낡은 구두 때문에 젖은 양말을 보고 시장님의 결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민자치 워크샵 갔을 때 아닌가 싶은데, 네, 말씀하셨고요. 네, 또 범법자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민주당,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킨 민주진영, 우리도 범법자 대통령 안 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공직자로서 부도덕하거나 청렴치 못하거나 논문 표절 또 병역 면탈 그 외에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범죄가 있는 그런 도지사, 시장은 안 되죠. 그래야 우리들의 정당성이 더 커지고 우리들의 도덕적 힘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재용에게만 엄격하고 우리 내에서의 이런 공직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대충 가게 되면 누가 그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더 우리에게 엄격하고 상대에게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도 얼마 전에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공천도 현역 국회의원도 무조건 경선한다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회의원 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범법자 시장, 범법자 도지사, 범법자 국회의원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공천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볼 것이고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는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준열님 적폐 청산 없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재선님 촛불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는 최성시장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네, 아직도 저도 촛불정신 깜빡깜빡 하고 있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촛불광장에 나온 어린이들 모습, 유모차 어머니의 모습, 어르신들의 모습,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내 양심의 목소리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댓글이나 소통 많이 참여해 주셨고 또 갑작스럽게 최성의 특종 뉴스룸 마련했는데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성의 특종 뉴스룸은 오늘처럼 제가 제공하거나 만든 특종 뉴스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청 집무실에서든 저희 집 서재에서든 제가 다니는 소형 버스에서든 현장에서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요일 밤에 현재는 9시에는 최성의 DJ 최성과의 일요일 밤에 해서 그때는 한 주 동안에 여러 특정 뉴스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광화문 촛불광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뜨거운 토론들 또 서로 이런 이야기만 하면 저도 뭉클합니다만 서로 눈빛 보면서 어깨 얼게 걸고 나가면서 우리들끼리 이 다짐했던 그 나라다운 나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세상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함께 소통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댓글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좋다는 거고요. 승희임씨 청산은 꼭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고요. 공선자님 범법자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소통하는 방송 너무 좋아요. 오연현님 이야기해 주셨고 또 네, 하늘의 뜻은 네, 모 씨를 처벌하라고 합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가자 이런 말씀이고요. 또 네, 이봉종님 제 기억에 저랑 같이 촛불광장에 가서 그때 지하철 안에서 맛있는 떡을 주셨던 우리 지역의 선배님 같으신데 광화문 촛불 생생합니다. 정말 밑에 써놨네요. 지하철 하면서 광화문 가듯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네, 용기 있는 지자체장 최성 최고 아직 용기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더 용기를 보여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리고 어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최성이 간단치 않다.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의 뚝심 배짱을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과의 정치 사찰 표적 제압 정치 탄압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실추 공작 이런 의혹 등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준열님 적폐 청산 계속 청산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은 너무 사안이 중대해서 노래를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일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적폐 청산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통해서 진정으로 정말 이 청산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전쟁 위기가 아닌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주제와 연관된 청산의 살을 잃었다. 맞나요? 그 노래가 지금 그 노래 그러면 제가 준비한 곡이 이게 낫냐나 보네요. 내가 이렇게 약간 흥분해서 비슷해요. 네,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이 노래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남자로서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남자로서 제가 이렇게 좀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참 멋진 친구다 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가수 안치환님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 안치환님이 고양시를 위해서도 응원의 노래 깨싸라세라 고향 들려주는데, 안치환님의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네, 그때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 떠났다고 전해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향해서 행동하는 양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깨어있는 시민의 위대한 힘을 향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 모두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역사가 우리에게 소리쳐 부르거든. 우리 응답합시다. 그래서 다시 가까운 장래의 광화문에서 다시 모여서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평화를 논의하고 협치를 논의하고 또 통일을 노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이 목요일 긴급 진행으로 진행된 최성의 특종 뉴스룸은 마치겠습니다. 안치환님의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함께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저도 대학 때 불렀던 그 마음을 갖고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끝내주세요. 어떻게.